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희가 참 피곤합니다. 저희가 무슨 인류학에 대해서도 좀 네.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근데 또 공통적인 호기심도 있어요. 예. 특히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하는 그런 거. 특히 잘 되는 식당, 뭐 자영업자들 그렇기도 하고 그런 뭐 것도 궁금하죠. 또 어떻게 좀 버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궁금해서 저희도 그런 거 가끔씩 여쭤보는데 네. 오늘도 남 돈 버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요거 아주 오늘 아이템 재밌습니다. 식당들은 도대체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동네 버는? 식당들을 도와주면서 돈 버는 분이 있으세요. 예. 오늘 모실 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실 게 분명한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 예.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이 회사가 상장 회사는 아직 아니지만 네. 이 업계 특히 이른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거의 뭐 신화와 같은 업체입니다. 매우 부러운 네. 회사죠. 유니콘이 됐다 벌써. 뭐 그런. 언더스탠딩이 예. 닮고 싶은 그 회사의 예. 김동호 대표님을 잠시 후에 모시고 예. 어떻게 비즈니스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예, 한국신용데이터의 김동호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한국신용데이터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느낌은 네. 공기업 느낌. 예, 예. 한국도 붙고 신용도 붙고 네. 데이터도 붙어서. 예. 어떤 회사예요? 그냥 막 네.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사실 그 기자님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가게들 막 보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동네 가게들을 돕는 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을 도우려면 많이 팔아주셔야죠. 많이 파는 것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잘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캐시노트라는 서비스가 메인이고요. 캐시노트.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캐시노트 서비스 단독 서비스만으로 전국에 130만 개 정도 되는 매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130만 사장님이 쓰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은 저 캐시노트 만드신 분이야? 하는 분도 많겠네요.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뭐 길 가다 보실 수 있는 가게들은 과반 이상 지금 이제 저희 야. 서비스 쓰고 계시고요. 네. 뭐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외식업이라고 하죠. 예.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술집 이런 데들은 한 60-70% 이상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캐시노트. 뭔데요? 캐시노트면 네. 뭡니까? 현금 공책 이런 건데. 그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는지 예. 좀 말씀드리는 거에서 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화면 제가 간단히 준비했는데 이 자료 화면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이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동네 가게 사장님들 만나보면요, 늘 돈이 좀 모자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동네 사장님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늘 얘기하시는 게 분명히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뭔가 계좌의 잔고가 넉넉하진 않다. 근데 사실 그건 마찬가지인 게 큰 기업이 아니고서야 큰 기업도 이제 잔고가 넉넉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출발했던 지점은 아주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관리해드리는 것에서 사장님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매출을 늘리던 비용을 줄이던 뭐 현금 흐름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도와드리던 이건 다 두 번째고 일단 지금 내 가게의 상태가 어떤지 매출이 얼마고 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단골이 몇 %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감으로만 지금까지 사장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네네. 대충 감은 있지만 네네. 그럼 가계부네요, 가계부. 맞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가계부로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직접 써야 가계부지. 한국 네. 신용 데이터가 가계부 공책을 만들어 주실 수는 있지만 네네. 그 안에 데이터들을 네. 막 꽂아 주려면 그거는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여기저기서 이제 연결해서 가져옵니다. 사장님들이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매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매출 데이터도 카드 매출 데이터가 있지만 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현금 데이터도 있고요. 또 배달 앱에서 나오는 매출도 따로 있겠죠. 네. 이런 매출 데이터도 많이 가져오지만 저희가 뭐 세금 계산서 정보처럼 쓰는 데이터도 가져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 가게에 왔다 갔던 손님이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지도 사이트들의 리뷰 같은 거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 채널 소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와서 사장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게 아니라 캐시노트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사에다가 아유 여기 저 무슨 설렁탕 집인데요. 네네. 이번 주에 우리 회사 매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알려는 주는군요. 네, 뭐 웹사이트도 별도로 있지만 개별적인 카드사가 다 본인 카드사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겠네. 신한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한카드 매출만 보이고요. 예. 그렇죠. 삼성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삼성카드 매출만 보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다 알고 싶으면 다 일일이 네네, 불러와야 네, 되고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걸 캐시노트가 맞습니다. 알아서 갖다 준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요, 네. 이메일로 보통 오는데 이메일을 사장님이 가게 운영하면서 보시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캐시노트에 세금 계산서 정보를 연동을 하면 딱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저희가 캐시노트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바로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없던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면 있긴 여기저기 있지만.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내 가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인 거죠. 언더스탠딩 같은 거네. 그렇지. 맨날 언더스탠딩을 비교. 아니, 우리 세상의 너무 모든 비교가 지식을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모아서 가져오잖아요. 저희가 네, 네. 되게 힘듭니다. 저희도 그런 거죠. 네, 차이는 이제 저희는 그거를 뒤에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으로 하고 있는 그게 차이가 좋네. 있습니다. 우린 저희는 수동으로 간의 하는데. 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 수공업인데. 전문가분들이 이제 어.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해주고 계신데 예. 저희는 이제 뒤에서 서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아. 그 100만 개 넘는 가게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모으면 뭐 좀 다른 게 나옵니까? 좀 편리하다는 건 알겠어요. 네, 네. 편리할 수 내가 일일이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주면 편리할 텐데 네, 네. 그거 말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네. 뭐 좀 못 보던 데이터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까보면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오늘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야, 왜 이 생각을 나는 못했을까?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저기에 이제 짙은 파란색. 그래프가 마우스를 있고요. 쓰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 여기 보면 짙은 파란색 선이 있고요. 네. 요게 회색. 선이 있죠. 음. 회색 선이 지난 3년 동안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짙은 남색을 보면 평균보다 대체로 잘했죠. 뭐 떨어지는 네. 구간들도 있지만 대체로 평균보다는 잘했어요. 그러네요. 이 업종이 뭘까요? 현금보다 같아서. 잘한 업종. 네, 지난 3년간 네. 그런 지난 업종은 많지 않겠어요? 네. 커피 뭐. 질문을 오, 그렇게 네. 하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너무 딱 맞추셨는데 네. 이게 커피숍들의 매출 트렌드입니다. 내가 어떻게 맞지? 역시 그 경제 방송을 운영하셔가지고 감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커피는 어쨌든 열심히 사 먹잖아요. 네네. 평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는 누구나. 그런데 이게 해외 트렌드랑 보면 좀 많이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나라들 생각해 보면 이게 강하게 락다운을 건 나라들이 많았지 네. 않습니까? 예. 한국은 락다운을 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오. 뭐 재택을 늘렸다고 해도 업종마다 다르지만 또 사무실 대부분 출근을 많이 하셨고 마스크 쓰고 예. 나오시니까 커피는 꼭 계속 사 드셨던 거죠. 음.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잘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잘 된 거다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 배달 음식 전문점 예.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아. 실제로는 커피숍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잘 됐다. 됐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좀 뜯어 볼 수도 있었고요. 아하. 또 다른 그 제가 방금 전에 배달 얘기해드렸는데 예. 배달도 저희가 좀 데이터를 뜯어봤어요. 배달. 네, 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 빨간색, 그다음에 보라색,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예. 이게 배달 매출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권 차이를 좀 고려해서 노원구랑 서초구랑 중구를 가져왔어요. 예. 보통 이제 외식업 때 코로나 때 이제 외식업들이 배달 매출 굉장히 잘 되지 않았냐라는 네. 얘기 많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3년 동안 뭐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네. 어. 다시 말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외식업자들이라고 해도 배달 매출이 그렇게 크게 쏠쏠하진 않았어요. 엥? 그 잘 보시면 또 하나 이 시작점을 볼까요? 시작점. 그러니까 2020년 1월이면 코로나 시작했던 때죠. 예. 이때 보면은 중구나 서초구나 노원구가 배달 매출 비중들이 엇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을 보니까 많이 갭이 벌어졌죠. 그래서 노원구 같은 배드타운,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죠. 이런 데들은 배달 매출 비중이 그래도 늘었고 예. 이런 오피스타운에서는 생각보다는 배달 매출이 그렇게 쏠쏠하진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달 잘 되지 않았나? 예. 라고 생각을 하지만 뜯어보면 다 실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 저거는 실제로 오피스에서는 막상 많이 시켜 먹지는 않더라. 그래도 나가서 네, 사 네, 먹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오히려 집에 있으면 귀찮아서 시켜 먹고 이제 나오면 어떻게든 근처에 또 가게가 여니까 그렇죠, 가게 그렇죠. 가서 직접 드시는 거예요. 와.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감으로 뭐 배달 다 잘 되지 않았나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마다 또 굉장히 뜯어보면 다른 경우들이 있었고 요 배달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뜯어봤어요. 예. 요거 제가 이제 노원구 데이터를 봤는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배달 데이터들만 뜯어봤던 거고 예. 요거는 노원구의 배달 매출이랑 카드 매출이 이게 홀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예. 먹은 분들 보시면 몇몇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는 배달 매출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노원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홀 매출보다는 배달 매출의 비중이 늘어났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면 그럼 노원구 계신 사장님들 진짜 뭐 쏠쏠하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또 아닙니다. 왜 예. 그러냐? 예. 공원이익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홀 매출 우리 가게 들어와서 드시는 분들한테 한 그릇 팔았을 때의 이익과 남는 이익과 배달로 한 그릇 팔았을 때의 이익이 다르고요. 예. 왜냐하면 배달비가 더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현금 흐름 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먹으면 보통 2, 3일 있다 돈이 들어오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었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길게는 한 열흘 있다 들어옵니다. 듀레이션이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숫자만 봤을 땐 노원구 사장님들은 뭐 배달도 잘 됐고 매출이 대체로 늘었으니까 좋으시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은 전반적으로 공원 이익은 좀 줄었고 게다가 현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느려졌죠. 왜냐하면 내가 100%가 홀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오늘 결제된 게 다 2, 3일 후면 들어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절반 가까운 매출들이 배달로 빠지니까 내일 2, 3일 있다 들어와야 될 돈 중에 절반은 열흘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냥 그러니까 대충 내가 몇 그릇 팔았다 이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고 네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자세히 뜯어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배달 관련해서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뜯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요거는 이제 중구 데이터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까 그 얘기를 드렸죠. 중구 같은 경우는 배달 매출이 코로나 기간 동안 크게 별로 안 안 늘었다. 늘었다. 거의 예. 비슷하다. 예. 코로나 시작점이나 끝이나. 그런데 이제 그 카드 매출 같은 경우, 홀 매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늘었다. 그러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 이제 다 배달로 바뀐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권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평균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전히 이제 배달보다는 홀 매출 위주의 가게들이 우리가 생활 밀접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길 가다 보이는 가게 들어가서 커피 사 먹고 음식 사 먹고 하는 사실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체감상 배달을 상대적으로 덜 시켜 먹다가 더 시켜 먹었기 때문에 다 배달로 바뀐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이런 오피스 상권, 여의도도 오피스 상권에 가깝죠. 예.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카드 매출이 줄라는, 홀 매출이 줄라는 거죠. 저거는 캐시노트를 쓰신 분들은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요거는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 편집을 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캐시노트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내 주위 상권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10% 늘었는데
예를 들어 상권이 20% 늘었을 수도 있죠. 아, 그거는 남의 집 매출도 보여줘요? 야 그럼 내 성적표가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내가 평균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해를 할까봐 제가 부연을 드리면 남의 예. 집 매출을 보여드리진 않고 주변. 이 동네의 평균 매출 흐름을 평균치로 보여드립니다. 야. 그러다 보 엄마 친구 아들들의 평균 성적.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예. 보통 사장님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나만 어렵나 혹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것 같은데 정말로 잘했나라고 했을 때 비교해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옆집 가게 사장님이랑 절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노원구에서 장사하는데 중구에 있는 친구가 커피숍을 하는데 나는 아구찜집을 하고 있어요. 또 니네 매출은 어때? 이 질문은 사실 의미 없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상권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의 흐름 그다음에 업종의 흐름, 업종의 평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면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 벤치마크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제 셀프 체크도 되고 예. 그걸 갖고 동기부여도 되고 아 이 정도는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 거죠.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신 몇 등급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신 네. 몇 등급이냐. 네. 그거는 캐시노트를 써야만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아니면 네. 써도 그거 보려면 또 유료예요? 아니면 아 저희가 캐시노트는 뭐 쉽게 비교하면은 카카오톡처럼 네. 기본적으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 이제 부가 서비스들 몇 가지가 유료로 사장님들이 원하면 제공되는 그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그 네,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돈 내고 해야 되겠죠. 돈 낼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그냥 이거는 해줄 돈 리가 받으실 것 없어. 같아. 저희가 분석을 하는 뎁스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이제 과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매일마다 흐름을 보는 것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네. 이걸 이제 월간 단위로 시계로 분석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유료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프트웨어 네. 만드는 직원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접속하면 서버비도 내셔야 될 거고 네네. 그럼 쓰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회사가? 쓰는 돈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캐시노트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본사의 역할이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본사 이외에 6개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포스 솔루션, 포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결제 회사도 결제하는 있고. 그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기계. 예.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결제망 회사. 뱀? 네, 벤과 PG를 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가. 아 한국신용데이터 창업 이전에도 네네. 그 포스와 벤은 이미 있었는데 정확히는 그 인더스트리는 그 인더스트리는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분하고 친해지시니까 네네. 포스도 저희 거 쓰시고 맞습니다. 벤도 저희 거 쓰시고 네네. 캐시노트도 쓰시고. 네네. 그렇게 하나하나 와. 늘려가고 있고요. 음. 조금 재밌는 거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저희 네. 이제 자회사 중에 신용평가 회사를 작년에 인가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네. 왜 필요해요? 그 이제 이른바 저희가 크레딧 뷰로라고 하죠. 예. 무슨 평가 정보, 예. 무슨 코리아 크레딧 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 평가 정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인가를 작년 7월에 받았는데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사장님들이 종전에 금융기관 가서 대출 받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사장님이 내가 가게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장님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장님들이 내가 개인 신용 등급이 다소 낮다고 해도 예. 내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단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예. 예를 들어 매출이 똑같은 매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골이 늘고 있고 하나는 단골이 줄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어디가 더 쉽게 안 망할 것 같으세요? 단골이 늘고 있는 데가 맞습니다. 좋겠죠. 그런데 예. 어떤 금융회사도 이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안 썼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동굴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캐시노트를 쓰면 저희가 여러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단골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침 다음 장에 그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오는 손님. 그러니까 뭐 10번, 20번이 아니라 네. 1년에 한 번만 오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네. 2번 이상 오는 손님이 있겠죠. 예. 이거를 업종별로 저희가 단골 분석을 하다 보니까 평균을 뽑아봤어요. 예. 서비스업은 2명 중에 1명은 재방문 손님입니다. 동네 목욕탕이나 세탁소. 맞습니다. 이발소. 이발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외식업 같은 경우는 전체 업종 평균인데요. 28%만 재방문 고객입니다. 얻어 걸린 사람들이 많다. 4명 중 3명은 지나가다 그냥 맞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요. 우리가 많은 뭐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영업 뭐 이른바 그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단골 관리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내가 온 손님을 만족시켜서 조금 더 이분들이 자주 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 내 단골이 몇 명인지 몰라요. 사장님들. 그렇겠지.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지금 언더스탠딩 스트리밍 하고 있지만 뭐 구독자 중에 몇 명이 오늘 새로 본 사람인지 몇 명이 기존부터 봤던 사람인지 분석이 그래도 온라인은 좀 쉽거든요. 블로그 데이터나 이런 게 예.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동네 김밥집을 내가 하고 있는데 눈대중으로 그렇죠. 이분 지난주에도 오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단골이 뭐 20%인지 4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뭔가를 더 잘하려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에 더 집중할 거냐? 맞습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할 거냐? 단골에 네네. 집중할 거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업 데이터도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두 개가 좀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단골 장사가 메인인 상권들이 있어요. 음식점이라고 해도. 그리고 어떤 데는 단골 장사가 아니라 한 번 오고 가는 것들로 메인인 상권이 있는데요. 예. 후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뭐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기 좋은 가게들 있죠. 사진, 찍어서. 사진 찍고. 네, 그런 데들은 보통 어떻게 저희가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보통 첫 번째 신규 방문 고객의 객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내가 1시간 기다려서 들어왔으니까 많이 시켜 먹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시켜 먹어보고 저것도 시켜 먹어보고 그리고 다시는 안 오는. 네네.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사진 찍었으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가게들은 그냥 냉정하게 보면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늘리려면 계속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규로 그렇죠, 오는 그렇죠. 사람들의 객단가가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가게들은 뭐 첫 번째 오나 두 번째 오나 세 번째 오나 엇비슷하거나 심지어 자주 오시는 분들의 객단가가 높다. 이런 예. 데는 광고에 마케팅 돈 쓰시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 관리. 아하. 오셨을 때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어차피 이분 내가 이번에 잘 만족시키면 분명히 다음 주도 또 오실 오실 거고 거니까. 다다음 주도 예. 오실 거다. 이런 생각을 이게 다 데이터 갖고 내가 대응을 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까봤을 때 흥미롭고 기존에는 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는 거죠. 한국 신용 데이터는 특정 식당에 네. 오신 분이 두 번째 오셨는지 세 그걸 번째 오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오차가 일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인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뭐 가게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예. 카드 매출 전표가 나오죠. 카드 번호. 네. 거기 보면 카드 번호가 중간이 마스킹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가 나옵니다. 그치. 그렇지. 그것마저 똑같으면 그냥 네, 같은 네. 사람이라고 네. 보면 되는 예를 거지. 들어 제가 이제 뭐 주거래 카드가 뭐 5로 시작해서 뭐 0으로 끝났는데 예. 이 카드 번호를 쓰는 사람이 김동호인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나 하지만 이 카드 번호로 결제한 사람이 또 지난 왔네. 1년 사이에 결제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갖고 추정해서 이분은 또 오신 분이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못 걸러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카드 카드로 쓸 결제 수 있죠. 그럴 수 그런 게 이제 있죠. 오차 범위인 거죠.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랑 비교하면 오차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예. 어쨌든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하. 완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네네. 그런 건 살짝 유료 서비스. 요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야, 아니 돈 근데 좀 버시나 봐요. 이요. 무료 서비스도 빼주시고.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다양하게 사업 전개하는지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사장님들이 매일마다 내각의 현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그 맥락을 점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는 1년에 한 번 씁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하루에도 10번 쓰고요. 예. 네. 어떤 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 쓰죠. 결국은 이제 서비스의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용 빈도가 달라지는데 예.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것들은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자주 볼수록 좋은 그런 분석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지간하면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리자. 왜냐하면 그게 자주 결국은 들어오게 하려고. 캐시노트에 락인되고 아. 캐시노트에 좀 더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 다 이제 최대한 무료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알려면 이제 포스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카드 단말기에 남는 카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포스기 회사 네. 혹은 벤사 카드 단말기 준 회사한테 달라면 주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방식으로 카드 결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예. 하나는 개별 카드사 8개 카드사에 동시에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이른바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회사들이 쓰는 이제 저희가 사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 아. 내가 삼성카드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거고 신한카드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건데 저한테 위탁하는 거죠. 그럼 대신 가서 물어봐주고 갖고 온다. 네,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버가 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치는 것들. 동의를 해주면 그게 맞습니다. 가능은 합니까? 그럼 손님 카드 번호도 다 카드사에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하면서 나 대신 사인 좀 해줘 하면서 이제 위임장 쓰시잖아요. 예. 그 주민등록증 스캔 한번 뜨고 예, 예. 위임장 써가지고 가져가면은 김동호가 안 왔지만 김동호가 확실히 인감날인 해가지고 위임했구나 이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쉽게 네. 말하면 130만 개 가게 사장님들이 한국신용데이터 위임하고 계신 겁니다. 나 대신 여러 개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줘. 그리고 나 대신 그걸 분석해줘. 나를 위해 그 데이터를 써줘. 그럼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사장님을 위해 써드리는 거죠. 그럼 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네. 다 위임만 받으면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 포스 같은 경우는 포스마다 조금씩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사에 연동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쉽겠네요. 위임만 받으면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예. 포스는 연동이 안 되는 포스가 있고 연동이 되는 포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한 10가지 포스 솔루션들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한 7, 8개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결이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도 일부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에서 정보 받으면 되지 왜 포스 회사나 네. 벤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가 포스 카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 않아요? 금액만 나오는 거 아닐까? 금액만. 거기 3인분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죠, 안 나오지. 네, 맞습니다. 그냥 18,200원. 그렇지. 네네 경제 전문가답게 이진우 만 원 이것만 나오지. 야. 내 오늘 네. 컨디션 좋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포스에 사실 있는 데이터들이지만 예. 그거를 하루 종일 쳐다보시지는 않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스 연동이 딱 되면 매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 어떤 메뉴가 많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메뉴들이 많이 판매가 됐고 어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이 많이 사는 메뉴가 뭐고 알겠습니다. 단골 고객이 뭘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비교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가맹점들 있잖아요. 네, 뭐 네. 파리바게트라든가 네, 뭐 이런 네. 대형 가맹점들은 다 전용 포스를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데는 이런 데이터를 네. 본사에서 보통 다 해줍니까? 그런 데들은? 이건 이게 예를 들면 네네. 내가 그냥 설렁탕집이에요. 개인이 네네네. 하는 설렁탕집은 네네. 이런 뭐 데이터를 받을 길이 없을 건 같은데 네네. 큰 계열사에 있는 가맹점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막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프랜차이즈로 말하면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분들이 예. 가맹점, 대리점 관리들을 맡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맹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다만 이게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은 분석만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되는 게 온갖 가지 있으면 발주도 챙겨야 되고요. 예. CS 들어오면 예. 클레임도 받아줘야 되고요. 뭐 신메뉴가 나오면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가 분석도 잠깐 해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좀 깊이와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의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남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뭐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몇 등인지는 알려줄 수 있어도 전국으로 보면은 몇 등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좀 포괄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김써니님께서 예. 가끔 네이버 주간 리포트가 캐시보다 정확하던데 네. 라는 답글을 주셨어요. 네이버 주간 리포트가 경쟁사입니까? 저희가 그럴 리는 없는데라는 그런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뭐 이거. 왜냐하면 네이버는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서비스랑 조금 알겠습니다. 혼동하셨을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저희도 데이터들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곤 하지만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틀리면 또 바로 이제 틀린 것들 이래서 틀렸다 죄송하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다라고 이제 안내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쟁 서비스가 없지는 않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추산키로는 마켓 쉐어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짜 자신감. 우리도 물론 부족합니다. 아니 오늘 전체적으로 대표님이 자신감이 이렇게 말은 조곤조곤 하시는데 야, 우리를 넘볼 애들이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다 설명해줄게. 다 알려줄게. 뭐가 궁금해. 너희들은 알려줘도 못해. 그런 뉘앙스. 근데 뭐 감사하게도 사장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캐시노트 같은 서비스는 이런 가게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영업할 것 같은데 저희는 네.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과반 이상으로 확장이 됐냐면 예. 너무 감사하게 캐시노트를 쓰시는 사장님들이 주위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바이럴. 캐시노트 쓰라.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료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2017년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 예. 되게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큰 결정이 뭐였냐면 앱으로 출시하지 않았어요. 네. 카카오톡의 챗봇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사장님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서 뭘 검색해서 다운받고 설치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친구한테 캐시노트 한번 써봐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해서 쓰면 이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줘요 그러면? 아니요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 정리된 리포트들이 초반에는 톡으로 메시지로 톡으로. 나갔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고도화가 되면서 포스 프로그램도 만들고 별도 앱으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럼 톡으로 맨날 너 몇 등 이게 오는 겁니까? 너 오늘 전교 20등 뭐 이런 게 나온 겁니까? 비교보다는 가게 현황을 알려드리는 거에 좀 집중하고 주변에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이게 사람마다 다르시게 느끼시겠지만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돈이 들어오면 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가게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개인들보다는 개인들은 보통 월급날이 25일이면 그렇죠. 25일 날 카드 들어오고. 싹 나가고 한 달에 딱 한 번 들어오죠. 네, 한 번 한 달 들어오고 한 번에 계속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임대료 내는 날 다르고요, 부가세 내는 날 다르고요, 알바 인건비 나가는 날 다르고요, 예. 그리고 뭐 식자재 구입한 대금 나가는 날이 다른데 사장님들이 내가 나갈 돈은 정확하게 아세요. 임대료 150만 원 내일 나가야 되는데 예. 내 잔고는 얼마일까 지금. 그리고 오늘 얼마나 돈이 들어올까, 내일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아까 제가 그 표현했어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에서 시작해야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것도 감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이쯤 뭐 우리 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60만 원 입금되니까 예. 뭐 내가 지금 200만 원 있으면 뭐 내일 부가세 내는 거 문제 없겠네. 근데 갑자기 내일 되니까 30만 원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 많냐면 이런 현금 흐름을 정교하게 못 보다 보니까 급전을 쓰셔서 신용 점수가 하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그럴 수 딱 있겠네.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돈이 좀 모자라겠다 싶으면 예. 뭐 은행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볼 텐데 당일 가서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서비스 위주로 받으시다 보면은 신용 점수가 캐시. 낮아지고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 드리는 것도 저희는 기여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네요.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의미도 발견하신 거죠 중간에.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로 처음부터 아예 할 때부터. 제가 아까 맨 첫 번째 장표에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예. 그 첫 번째 우린 질문이 왜 늘 돈이 없을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오늘 돈이 들어오고 단골이 몇 %인지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처음 제공했던 딱 세 가지 그래. 기능이었어요. 그게 대기업이면 기조실장이 리포트를 내지만 자영업은 그게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걸 만들었더니 네. 동네 식당들이 주변의 자영업자들에게 소개 홍보를 하더라.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언더스탠딩도 그 한국 신용 데이터 못지않은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국 신용 데이터의 고객들은 주변에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주셨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그냥 숨겨두고 아껴두고 보고 예. 매일 보는 거 압니다. 근데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예. 20만 됐잖아요. 그래도 20만. 20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뭐 그 사례 분석한 거 몇 가지만 좀 더 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제가 일단 아까 배달 말고도.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볼까요? 이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제가 일부러 계열 1, 2, 3, 4를 여기에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술? 네, 어떻게 술을 마시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그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이 이게 다 떨어지고 술입니까? 있죠. 술? 술과 관련된 업종들인데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 네, 네. 술과 관련돼서 뭐가 떨어졌을까? 술과 관련 업종이 1, 2, 3, 4 4개나 있네. 저게 뭘까요? 룸사롱. 제가 룸사롱 따로 분석을 못했는데요.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이런 거. 양주. 아니요, 그 아닌데? 업종 구분입니다. 업종? 내가 술을 잘 안 먹어서 술 마시는 술은 업종.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보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드리면, 그럼. 맞습니다. 보기를 드리면 예. 술집이 있을 거고요. 예? 바, 와인 이런 네. 전문점이 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깃집 같은 데가 있겠죠. 왜냐면 저희 술 마실 때 고깃집 가서 뭐 네네네. 그렇지. 네. 맥주 안 드시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삼겹살 구우면서 소주 네네. 먹죠. 네네. 그런데 요 빨간색 떨어진 게 고깃집입니다. 네? 고깃집이 최근에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 지난 3년 코로나 3년 동안 가장 많이 줄어든 전 영역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이 술과 관련된 업종 중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깃집이 많이 떨어졌는데 고깃집 떨어졌다는 게 이런 거죠. 저희 보통 이제 회식하면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이번 달 우리 실적 좋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회식이 여러 가지로 줄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9시에 모이지도 그렇죠, 못했고요. 그렇죠. 코로나도 네, 코로나고 5인 이상은 또 모이지도 경기도 안 못했고요.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깃집에서 술 한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락다운 걸렸을 때들에 좀 떨어졌던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해 들어서 높아진 요 남색은 뭘까요? 와인. 맞습니다. 와인 와. 그리고 바. 와인바 네, 그쪽으로 가는 트렌드 탔군요. 사람들은.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긴 하죠. 저희 뭐 예. 코로나니까 우울해서 술을 좀 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술을 분명히 먹는데 술을 먹는 장소와 술을 먹는 종류가 달라진 방식이 거죠. 달라졌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업종의 흐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예. 사실은 내가 그냥 고깃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내가 계속 고깃집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셨을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거는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 예. 네. 대표님 네. 왜 고깃집이 안 되는지 채팅창에서 다 써주고 계시네요. 요즘 MZ 세대 사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고기로 안 굽는 네, 거. 고기를 안 굽는다고. 그래서 고기 안 굽는 곳으로 그냥 간답니다. 네, 역시 이렇게 그 문화 인류적인 또 성찰과 뼈통 안 버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회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혼자서 먹거나 뭐 친구랑 먹거나 이런 것만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부서 회식할 때 와인바에 가진 않아요. 그렇죠. 와인바에는 보통 2명, 3명, 그렇죠. 4명 이렇게 그렇죠. 가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대규모 모임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섞어라 이런 것들 좀 줄어들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실제 업종별 매출 추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쪼개 보면 여기는 지금 업종만 저희가 쪼개 본 건데요. 예. 실제로는 지역별로 또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여전히 그래도 고깃집이 활황이고 어떤 집은 좀 고깃집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오피스 이런 데는 그래도 고기를 네. 먹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 네. 그리고 제가 구워주는 식당이네 이제. 고기를 구우려면 구워주는 식당.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요. 예. 지금 요 계열이 데이터를 옮기면서 조금 날아갔는데 이 순서대로 매출액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예. 검은색은 1억 미만, 음. 그리고 요거는 2억 미만, 그리고 요거는 5억 미만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게가 폐업한다고 했을 때 손님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손님이 줄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예. 근데 이거 비중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님이 없어서 망한 데는 전체 폐업 이 특정 달에 전체 폐업 중에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5억 10억이어도 폐업한다는 거예요. 많이. 저거는 폐업하는 가게들의 연매출 추이입니까? 아니요. 연매출별로 저 색깔이 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누적 그래프가 폐업 전체 폐업 개수. 숫자.
개수를 인덱스화했다고 매달 보시면 됩니다. 폐업 개수. 네네네. 매달 폐업하는 가게들을 네네. 직전 연매출로 한번 다시 맞습니다. 소팅해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뽑아보기 전에는 매출이 보통 이제 쭉 줄어서 너무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예. 폐업 신고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요 파란색 영역 예. 이 연매출 많겠죠. 5천만 원이나 1억 언더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매출 한 5억 연매출 5억 해도 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너무 중요한 지표인데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그런 손익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현금 흐름 관리도 되지만 가게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깨지는 그러네요. 경우가 비용 굉장히 비용 관리가 안 돼서 네, 폐업을 네. 하는 거군요, 완전히. 맞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오히려 더더욱 아까 전에 그 제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예. 보여드리는 것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되게 많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손익을 어떻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매출을 분석해드리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매출이 많아도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뒤에서 까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분석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예. 기반 데이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요. 진짜 매출이- 자영업의 리얼한 현실을 대표님만 알고 있는 데이터가 참 많겠네요. 와.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좀 알려드리려 노력하는데요. 예.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20년 동안 가게가 안 망하고 꾸준하게 굉장히 가게를 잘하는 사장님과 음. 어제 대기업에서 퇴사하신 분 치킨집 차린 분. 네네. 네. 누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아이고 어제 차린 분이 더 많이 나오는군요. 그죠? 그런데 대기업 사실은 출신 네. 초보 창업자가 네, 네. 왜 그렇죠? 대기업 출신이니까 대기업 출신이니까? 그동안 신용도가 잘 높았으니까? 관리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맞닿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예. 사장님들의 사업 운영 데이터들을 금융기관이 데이터로 잘 못 보다 보니까 예. 가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사장님 개인 신용을 한번 보죠. 아. 라는 걸로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음. 저희가 이제 전업으로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를 하는 첫 번째 회사를 저희가 이제 자회사가 인가를 작년에 받은 건데 예. 여기서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신용 등급은 좀 낮다고 해도 네. 꾸준하게 매출이 나고 단골이 유지되고 주변 상권 대비 잘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잘 대우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를 읍소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몇천 가지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매출의 흐름, 뭐 단골의 흐름, 뭐 이런 것들과 실제 부도율을 이제 분석을 같이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단골이 많으면 폐업할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 디폴트 날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 모형에 안 녹아들다가 예. 이제 녹아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보증보험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이 모형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사가요 말부터. 그 신용평가 등급 맞습니다. 점수를.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썼던 거지 예.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이걸 갖고 대출 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근데 막연하게 아. 금융회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자영업자 대출 너무 위험해. 음. 그런데 모두가 다 위험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은 대출 받아 가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중금리 시장에서 네. 내가 사업 역량은 되지만 개인 신용 등급이 다소 모자라서 그 금융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분들을 저희가 네. 이제 그 기회를 확대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데이터를 갖고 해드리고 금융회사에서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네.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해도 되겠구나 대출을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갖고 하나하나 저희가 바꿔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런 데이터를 팔면 돈은 얼마나 버십니까? 그런 게 돈이 잘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 가셔서 대출 신청하시면 네. 보통 뭐 여기저기 동의하시죠. 예. 거기에 보면 신용 점수 조회 동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코리아 예. 크레딧 뷰로 이런 데들의 조회를 할 때
돈을 받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대출 승인이 되고 안 되고와 무관하게 대출 신청을 하면 조회라는 신용 조회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은행이 네 금융회사들이 신용 조회를 할 때마다 신용평가에서 하는 돈을 받아가는 거죠. 건당 얼마? 맞습니다. 아. 세부적인 계약 금액은 너무 천차만별이고 뭐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 모델이 돌아가는 구조는 많은 금융회사가 이 모형을 도입할수록 자연스럽게 돈이 더 벌리는 거죠. 데이터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뭐 지금 아주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맞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좀 우리가 알만한 큰 시중 은행들도 몇 군데 도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대출 신청하러 올 때마다 맞습니다. 이제 조회할 동의하면? 때마다 이제 동의하면? 저희가 이제 과금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으실까? 아니 뭐 실제로 뛰는 게 없고 다 자동으로 하시는 거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네.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예. 그 앞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들이라든지 예.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제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죠. 한국신용데이터는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 정보 파시고 네네. 중간중간 유료 서비스로도 파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로 갖고 있는 뭐 네. 포스 회사나 벤 회사들을 자영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또 그 피 받으시고 네네. 그런 거에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매출 비중을 보면 비중으로 보면은 저희는 가계의 디지털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가계 디지털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이른바 그 포스 예. 기계 예. 그리고 결제망 예. 그리고 통신망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통신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는 저희가 협업을 하는 모델이고요. 예. 결국은 가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드리는 것들에서 매출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매출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데요. 상대적으로 원가는 조금 마진율은 낮을 높을 수 거고.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절대적인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네. 그런 가계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매출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본사가 좀 많고 네, 늘어가고 있습니다. 흑자는 전환은 되셨어요? 아니면 저희가 뭐 외감 기업으로 지정돼 있어서 네. 뭐 세부 데이터들은 4월에 공시가 되면 예.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작년은 아직 적자였고요. 예.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고 있어서 아마 올해 연내에 흑자 전환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세는 일만 네. 아니 계속 돈이 세는 들어. 일이요? 계속 돈이 줄줄 세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예. 헤아리는 네. 또 그렇군요. 하여튼 분석할 만한 데이터 또 보여주십시오. 오늘 준비하신 네.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네, 제가 그러면 사례로는 마지막 사례일 것 같은데요. 예. 자료 하나 띄워볼까요? 여기 그 경동시장이라고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동시장은 압니다. 경동시장은 알고 저기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건 압니다. 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저도 이제 최근에 이 기사들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스타벅스는 왜 갑자기 경동시장에 들어갔을까? 뭘 보고 들어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동시장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매출도 좋아지고 했는데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 상권의 변화는 새로운 가게가 만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 가게들은 잘 모르겠고 네. 누군가 혁신적인 가게를 여는 새로운 컨셉의 가게로 오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뭔가 전체를 바꿔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도 저희가 좀 데이터로 뜯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새로운 가게는 한 3년 이내 창업한 가게, 개업한 점포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고요. 예. 2018년 이전에 개업한 점포는 기존 가게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상권의 변화는 이제 매출의 흐름을 저희가 본 거죠. 음흠. 요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회색 데이터는 네. 그 경동시장이 있는 동대문구의 평균 매출 흐름입니다. 또 안 좋네요. 계속 낮아지고 있죠. 예. 작년 4분기까지도 계속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게 2019년 이후 개업된 가게가 새로운 가게라고 얘기를 드렸고 2019년 이전 개업이 기존 점포라고 했는데 네. 특별히 새로운 가게가 하드 캐리했다고 보기에는 그러네요. 기존 점포들도 다 같이 괜찮았네. 혁신을 해서 예. 바꿔나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가게들의 혁신을 네. 기존 가게들이 가게들이 같이- 프리라이드 했는지도 예.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기에는 그거는 보통은 이제 일정한 갭을 두고 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율상 조금 낮다거나로 설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매출 총합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매출액의 증감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일부는 초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보시면 2019년 1분기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 같은 경우는 갭이 좀 컸지만 지금은 다 올라가 있죠. 지금도 갭이 좀 있지만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코로나 이전보다 한 1.5배에서 한 1.7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예.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상권 변화, 뭐 시장 통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뭐 정부의 뭐 관심, 물론 그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결국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기존 점포 가게 사장님들과 예. 새로운 가게 사장님들이 협력적으로 저는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새로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다 만든 게 아니고 맞습니다. 기존의 상권이 변화하고 네.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벅스는 최근에 열렸기 때문에 예. 이제 최근 데이터에만 들어가 있는 숟가락 거고요. 얹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잘 보고 있다가 될 것 같아서 들어갔다는 뜻이네. 트렌드 보면서 들어간 거고 와.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변화는 수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중간에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코로나 이전에 평균 1데이터를 보다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미 2021년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시기가 동대문구는 평균적으로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요 1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저기는 제가 하여튼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들었는데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가 들어서 막 화제가 됐잖아요. 막 정치인들도 가고. 근데 그 스타벅스 찾아가는 길 경동시장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 이렇게 길에 개고기 파는 집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기 파는 데를 이렇게 보면서 스타벅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다른 그림이 많죠, 펼쳐져서 거기 뭐. 약재상들도 있고 뭐 예. 청과 과일 굉장히 싸요. 네. 음. 대출 다만 다 현금만 받는. 요즘은 하여튼 저런 거 뭐 하나 신기하니까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보다는. 한국 신용 데이터는 처음에 이런 걸 잘 서비스 해드려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면 지금처럼 네. 이런저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겠구나 네. 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사 이름에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보게 됐던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런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영역은 개인이나 기업 영역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모바일 혁신, 뭐 정보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저는 좀 소외됐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던 것들이 모바일 서비스들, 뭐 메신저 서비스, 커머스, 게임 이런 것들이 개인들한테 먼저 혜택이 갔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기업이 뭐 스마트 워크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로 이제 그 정보 기술의 혁신이 넘어갔는데 네. 사장님들이 가게 운영하는 그 현장은 10년 동안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아하. 10년 전이나 뭐 좀 더 넓게는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씩의 개선들은 있었지만 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큰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플레이어가 없어서. 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영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찍었던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의 연결성과 확장성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 우리가 결제로 들어갔다가 네. 데이터로 넘어가는 것보다 데이터로 들어가서 결제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더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저희가 데이터라는 건요.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는 자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가게 예. 현황을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석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라고 예. 얘기를 드렸죠. 예. 네.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의 굉장히 큰 장점은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가게의 현황이
어제는 궁금했는데 오늘은 안 궁금한 사장님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통장 잔고를 매일 보진 않거든요. 개인이. 네. 하지만 사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라고 했을 때 포스도 아니고 신용평가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인 결제도 것 아니고 같다. 식자재 구매도 아니고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잘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에서 출발해서 언젠가 운 좋게 기회가 된다면 방금 얘기했던 결제라든지 예. 포스라든지 신용평가라든지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한 2, 3년에 걸쳐서 네. 하나하나 해나가고 아하. 있습니다.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없습니까? 뭐 생각해 보면 이게 네. 아이디어라서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소독스한 기술이 특별히 있다고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네. 선진입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 한국신용데이터가 굉장히 지금까지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요. 예. 좀 특이한 1600억 지점이 받았어요? 와. 특이한 지점이 저희는 예. 투자사가 대부분 기업입니다. 저 회사들한테 다 투자 받은 겁니까? 맞습니다. 야. 저희 뭐 리테일 은행, 시중은행 중에 1위 사업자인 국민은행, 예. 카드사 중에 1위인 신한카드, 모바일에서 1등 플랫폼 갖고 있는 카카오 이런 데들이 저희 주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펀드를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저희 주주입니다. 그럼 국민은행은 무슨 속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어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저희가 경쟁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장표를 띄워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가게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대기업 대표나 큰 기업의 대표나 동네 가게 사장님이나 고민의 카테고리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렇겠죠. 규모만 다를 뿐이지. 예, 그렇겠죠. 그래 똑같이 혼자서 해야 근데 다만 혼자 해야 되는 게 다른 거죠. 아, 네. 그렇지. 큰 기업은 어. 마케팅 어. 팀, 그래요. 뭐 부러워요, 재무회계 부러워. 팀, 뭐 제조 팀, 네. 뭐 구매 팀이 있는데 여기는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 16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캐시노트 쓰시는 분들이 1년에 식자재나 뭐 이것저것 구매하시는 것들 매입하시는 비용이 150조입니다. 아, 115조도 아니고요. 150조. 그러겠죠. 150조 그러겠죠. 어치를 구매하시고요. 1년에 파시는 게 200조 어치예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빌리는 돈이 90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칠게 얘기하면 한 400조 정도 경제에 연결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신용데이터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예. 네. 우리는 은행도 아니고 우리는 통신사도 아니고 우리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도 아니니까 이들과 협력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사장님 영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냥 소비자 대상의 빅테크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들이 다 경쟁 회사들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사장님 영역에 관심이 있지만 사장님 영역이 메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얘기 드렸지만 국민은행의 스타뱅킹 쓰시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사업자는 일부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가장 많은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가? 예.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민은행이라 하는 걸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장님들의 아까 그 배달 매출은 정산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이랑 같이 해서 배달 매출 채권을 매입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별도로 원하시면 이거는 내가 열흘 있다 받을 돈을 내일 입금해 드리는 좀 그런 그렇네요. 팩토링 서비스인 거죠. 예. 살짝 깡. 네네. 예. 살짝 깡은 아니고 대놓고 까. 뭐 상법상 보장되는 채권 양수도 거의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채권 양수도를 할 때 저희가 은행처럼 다 사드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서는 KB가 펀딩을 하는 거죠. 아. 그런데- 먼저 돈 주는 건 KB다. 네. 근데 이제 KB 입장에서는 스타뱅킹을 써도 우리 고객이지만 캐시노트를 통해서 KB의 금융 상품을 써도 우리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은행은 아니지만 저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사장님이 효용을 얻으시면 사장님은 캐시노트한테 괜찮다. 고마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그 경쟁에 있어서도 경쟁보다는 우린 협력적으로 이 시장에 좀 사장님이 가운데에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사업을 판을 이렇게 키우시네. 이렇게 딱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벌써.
알겠습니다. 너무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되게 사업 쉽게 하시네요. 근데. 네. 아닙니다. 이게 뭐 사업의 신 같아요. 네. 전혀 아니고요. 언더스탠딩에서 좀 컨설팅을. 네. 네. 뭐 열심히 하고 있고 힘든 고비가 언제였어요? 뭐 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비들이 이것만 지나면 없어질 고비가 없겠다 싶은 것들이 그다음에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네네. 자잘한 게 많았겠어요. 네. 야, 야, 재밌네요. 이런 사업이 있네. 전 세계에서 되게 고유의 독창적인 모델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 있어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장님을 고객으로 모은 회사가 드물고요.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스퀘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네, 이제 뭐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결제 예. 하는 스퀘어가 뭐 가게들 가면 많이 깔려 있잖아요. 스퀘어 고객이 230만 개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캐시노트 서비스가 13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캐시노트 말고도 저희가 이제 계열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합치면 저희 지금 고객으로 계신 사장님들이 2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개 이상의 점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그래서 참고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제로 베이스에서 만들어 나가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해도 현타가 오는 언더스탠딩. 적당하십니다. 뭘 해도 현타가 와. 이렇게 사업을 쫙 펼쳐서 하는구나.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러니까 역시 음. 사업은 대표이사입니다. 왜 또 절 보십니까? 네, 한국신용데이터의 예. 김동호 대표님.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를,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예. 열심히 하고 번창하시기를 하여튼 네. 바라겠습니다.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